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입니다. 음력 1월 20 날입니다. 관음제일입니다. 올해 맞아서 관음제일 첫째 되는 날입니다. 불자들은 절에 가셔서 관음 기도하시고 스님들 법문 들으시면 참 좋은 하루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목이나 이렇게 감기가 그래서 이상하려면 커트는 좀 나는데 이거 좀 조심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탄생화는 카모밀레입니다. 탄생석은 핑크 58이고요. 2월달 탄생석은 자수정이 되겠고 오늘 탄생목은 삼나무가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었던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1910년도입니다. 안중근 의사 모르시는 분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오늘 태어났느냐 돌아가셨느냐 오늘 사형 선고를 받는 날입니다. 일본 재판에서 1910년 2월 14일 마지막 공판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경 이토 히로부미는 하얼빈역에서 내려 수행원들과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러시아 군대 뒤에 숨어있던 안중근 의사는 총을 쐈고요. 이토 히로부미는 흉복부에 총알 3발을 맞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혹시나 다른 사람일까 싶어 일행 중 일본으로 보이는 3명에게 3발을 더 쏘아 그 결과 하얼빈 일본 총영사 가와카미 비서관 모리 만주철도 아사 다키나카가 총에 맞았고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이때가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저격 직후 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 의사를 덮쳐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다시 일어나 두 손을 번쩍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을 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죽음은 일본을 불나게 분했죠. 원래 제대로라면 의거가 이루어진 곳이 러시아 관할 구역이라 러시아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1905년 을사늑약에 따라 제외 조선인에 대한 재판 권한권은 일본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서거 당일 안중근 의사를 러시아로부터 인계를 일본 사람들이 받습니다. 이후 1910년 2월 7일부터 5차례 공판을 치르게 되는데 1910년 2월 14일 마지막 공판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처음부터 안중근 의사를 사형할 목적으로 의도된 재판이었고 국제법을 무시한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공소권을 포기를 했고요. 공소권을 포기한 배경에는 안중근의 어머니 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 의사의 어머니는 면회를 가는 두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인이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불효도 아니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답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15분 32살의 나이로 안중근 의사는 순국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포로로 대우를 받고 만국 공법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국내 헌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사법권이 무차히 침탈되었음을 보여줬던 계기이기 때문에 이날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온 세계를 한 기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컴퓨터입니다. 계산은 계산대로,
계산기는 처음에는 수학적인 계산만 했는데 지금은 그 수학적인 계산가 모든 언어를 수록해서 서로 연산하는 계산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1946년 세계 최초로 전자계산기라고 하는 일명 ENIAC 전자식 숫자 적분 및 계산기 ENIAC은 1943년에서 3년에 걸쳐서 1946년 2월 14일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모콜리와 에커리트가 제작한 전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1947년 7월 29일에 작동을 시작해서 1955년 10월까지 활용했고요. 현재는 소미소니언 박물관과 펜실베니아 대학에 분산돼 보관되고 있습니다. 보통 ENIAC이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알려져 있으나 현대적인 전자 컴퓨터는 콜로서버스가 최초이며 모든 범죄를 포함해 보면 안티키티라 기계가 최초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폭은 최초의 컴퓨터 ENIAC은 폭이 1m, 높이가 2.5m, 총 길이가 연결하면 25m, 총 중량이 약 30톤, 진공관 개수가 약 18,300개, 리레이가 1,500개, 작동 전력이 150V kW, 개발비가 총액 그때 당시 돈으로 49만 달러가 됐습니다. 이마만 크게 큰 둥치죠. 그러니까 공장이 한 50평 되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바로 이러한 내용은 지금은 요만한 노트북, 요만한 안에서 칩이 다 들어가요. 그 칩 안에서 얼마나 합니까? 요만하죠. 요만한 칩에서 저러한 숫자, 그때 당시에 46년도 ENIAC 숫자에 아마 100곱 이상이 요번 안에 들어갑니다. 46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동안, 46년, 56년, 66년,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00여 년 전이잖아요. 46년이면 70년, 80년 전에 개발해서 80년 후에는 요만한 칩 안에 그때 당시에 있는 게 100곱 이상의 데이터를 수록하도록 발전이 됐습니다. 1992년쯤입니다. 제7기동군단 헬기가 추락했으면, 기동군단이라고 하면 적기 북한의 어떤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급발하고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 119처럼 빨리 기동을 이루는 군단입니다. 이 7기동단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1992년 2월 14일 경북 선산에서 발생한 지휘관 헬리콥터 추락 사건입니다. 1992년 2월 14일 오전 9시 45분경 육군 204 항공대 소속 헬리콥터 UH-1H가 부대 순시를 위해 제7기동 군단장인 육군 중장 이현부 장군과 동반한 참모들을 태우고 포항시로 이동하던 도중 경상북도 선산군 장천면 상림리 마을 뒤편에 있는 산정상 7부 능선에서 테일로터의 프로펠러가 분리되면서 헬리콥터가 균형을 잃고 인근 과수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모들과 당번병들은 군단장을 살리기 위해 군단장의 몸을 겹겹이 감쌌지만 대부분이 사망했습니다. 부조종사 이수호 대위는 헬리콥터 폭발을 막기 위해서 배터리를 분리하려고 시도도 했고요. 조종사 이지성 대위는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헬리콥터는 완파되었고 탑승자 10명 중 7명이 사망을 했고 3명이 대부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부상자 3명 중에서도 병원에서 1개월 후 1명이 사망했으니 종재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던 큰 사고였답니다. 오늘은 기념일 보겠습니다. 여러분 2월 14일 하면 유천생서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을 사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초콜릿을 사주는 일입니다. 지금은 뭐 연인 관계가 아니라도 뭐 다 사랑하니까 아들이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님한테, 친구가 친구한테, 연인 사이 아니라도 직원과 상호 간에서 서로 초콜릿을 사주는 일입니다. 발렌타인데이 또는 성 발렌티누스, 축일은 초기 기독교의 사제였던 발렌티누스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기독교의 그 사제였는데 그 이름이 발렌티누스인데 그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었고요. 국립국악원 지정 표준은 발렌타인데이지만 보통 발렌타인데이라고 부릅니다. 발렌타인데이는 매년 2월 14일에 기념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지 않을 경우는 일방적인 평일도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현재 서양에선 특정 성별 및 연애와 관계없이 초콜릿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연인이 아닌 친구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초콜릿 선물을 나누는 경우가 많죠. 한편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선물을 주는 것은 보통 풍속과 무관하게 제과계의 상술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왜 초콜릿은 무엇인가 하면 달콤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탕도 있는 반에 초콜릿은 열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전쟁 시에도 비상시로 초콜릿을 군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떨어지면은 초콜릿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양이 떨어져서 서서히 열을 내는 사랑이죠. 서서히 끈끈하게 오래 지속이 되는 달콤한 이걸 뜻하다 보니까 초콜릿을 의미하게 돼서 초콜릿 회사는 그것을 의미로 부여를 시킨 것이 이 상술의 최고의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2월 24일은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은 날이잖아요.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한 비탄도 한국에서는 있습니다. 또 발렌타인데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3세기 보편교회 시절의 성 발렌타인 주교가 군인들의 군기문란을 유래하여 미혼 남자들을 더 많이 입대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금지했던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제2세의 명령에 어기고 군인들의 혼인을 집례했다가 순교한 날이 바로 2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한 축일이라는 주장과 서양에서는 새를 영어로 버드라고 합니다. 버드들이 교미를 위해서 남녀상을 교미를 위해서 시작하는 날이 2월 14일이라고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세계에서 이날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맹세한 날로서 의미하고 지니고 있을 뿐이지 특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조용기 목사입니다. 1936년 2월 14일 출생입니다. 2021년 9월 14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1936년 2월 14일 경상북도 울산군 삼남면 교동리에서 아버지 조두천과 어머니 김복선의 5남 4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산공업고등학교 재학 중인 17세였던 2학년 때 폐결핵으로 인해 죽음을 눈앞에 두다가 고향 울산 진장에 내려가 휴양을 하며 부산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1956년 서울로 올라와서 순복음 신학교의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그러던 가운데 같은 학교에서 만난
최자실 목사의 딸 김성혜와 1965년 3월 1일 결혼했고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20세에 대조동 천막천에서 전 최자실 전도사와 공동으로 목회를 시작했고 교회인 약 78만 명에 이르는 세계 개신교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로 목회했습니다. 일본어 영어에 능숙하며 해외에서 오순절 교회 선교 활동을 통해 개신교 선교에 홍언했습니다. 2008년 5월 당회장 목사로서의 임기를 마쳤고 이후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로서 활동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제2대 당회장의 이영훈 목사를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합니다. 조영기 목사는 2021년 9월 14일 1년여에 거친 뇌출혈로 투병 중 서울대 병원에서 소천했습니다. 조영기 목사와 지금 방송하는 지안 스님도 최초 초창기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여의도 지금 순복음교회 부지를 설정을 하고 공사를 할 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신내리에서 가축 농장 창고에 교회를 설립을 해서 신도들이 그때 당시는 꽤 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포교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님 초기였었는데 저희 동네 동기들 몇 명이 순복음교회에 입교를 해서 저희 이야기에서 저희를 만나자고 해서 순복음교회 첫째 소임하고 공부해서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무려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희하고 저희 지인은 3명이 그쪽에 해서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지내다가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정년 때까지 순복음교회에 종사를 했었고요. 저희는 오로지 나는 남부에 한 번 갔던 길이니까 부처님 전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그때 저희는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갔으면 지금 저희는 순복음교회 이제 목사가 아니겠죠. 정년을 했지만 저희 친구들은 정년을 해서 지냈던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천하셔서 하나님 곁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1947년생입니다. 민주화운동가의 대부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경제에 힘든 고초를 많이 겪었던 분입니다. 김근태 씨입니다. 1947년 2월 14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45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입학했습니다. 1960년 무렵에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손학규, 조영래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삼총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각종 제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수배와 투옥을 반복했다고 보면 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5년 9월 39세 민청년 사건으로 23일간 경기도 경찰국의 고문 기술자인 이근한 경감에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996년부터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열린 우리당 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역임했고 2011년 12월 30일 오전 5시 30분 서울대학 병원에서 6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김근태 씨와 저희가 군에 제대를 한 오후에 3번인가 만났습니다. 그분의 의지를 듣고 저희는 정치론 입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스님이 된 후에도 민주화 운동에 동참을 했던 계기가 바로 김근태 씨 고문의 이야기와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도 잠시나마 국가를 위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관을 지내고 있는 분입니다. 원희룡 씨입니다. 1964년 2월 14일 검사 출신 법조인 정치인입니다. 현재 제7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제16, 17, 18 국회의원과 3대, 4대 제주특별시 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64년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 내나 전국 수석을 지켰고 1982년도 제1회 대학 학력고사까지 수석 졸업을 정수석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신문 인터뷰에서 법사학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82년 19살에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한 후 신군부 독재로 인해 민주주의가 사라진 시대적 상황 때문에 진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코미디언입니다. 약골이라고 명칭이 붙은 이윤석입니다. 1972년 2월 14일 서울 출신 희극인입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하네요. 중학교 시절에는 루마티즈 진단도 받았다고 하고요. 대학 재학 중이던 1993년 MBC 개그 콘서트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데뷔를 했습니다. 당시 콘서트에서는 이윤석이 1위, 서경석이가 2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서경석과 함께 콤비로 활동하며 인기를 누렸습니다. 1997년도 배우 김진수와 MBC TV 프로그램 오늘도 좋은 날에 허리케인 블루로 인기를 모으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왼쪽 손목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지체장애 5급 판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2008년 6월 15일 서울 63시티 웨딩홀에서 5살 연하의 대구 한의대학교 출신 한의사 김수경과 결혼을 했습니다.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격인교수를 시작으로 대학 강사로 활동 중이며 서울예술종합대학교에서 학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있습니다. 지금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1977년 2월 14일 서울 출신 희극인 이승윤은 개그 콘서트 헬스보이 코너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살을 뺀다는 약속을 하고 살을 빼고 근육을 키워 몸짱 개그맨이 됐고 이로 인해 7일이면 근육 붙는 헬스보이라는 책을 펴냈고 헬스닭 판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헬스보이가 있는 그는 명지대학교 재학 시절 1998년 강호동이가 진행하던 KBS 한국방송공사 TV 연예인 프로그램에서 캠퍼스 영상가요 명지대학교 편에 출연해 대학 동기이자 전통 무예 동아리를 같이 하던 연기자 유수영과 함께 차력소를 보여 1등을 차지한 것으로 첫 데뷔가 계기가 됐죠. 같은 해 1998년 연극배우로 데뷔를 했고 99년에는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으며 이후 2005년에는 MBC 문화방송 제1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2006년 KBS 한국방송공사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정식 프로그램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는 종편 방송에서 오지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금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아름다우고 여러분들 추억에 남는 하루 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